자, LS 마린 솔루션 흐름 괜찮습니다. 코스닥이 0.41% 하락, 낙폭을 계속 키워가는데 최근 흐름도 그랬지만 증시랑은 좀 상관없이 그 기조가 큰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 LS 마린 솔루션 만약에 오늘 이런 상단 부근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수급과 이슈를 보며 판단을 하기도 하겠지만 절반 정도는 매도 계획이 있습니다. 전량은 아니고 절반. 이건 방송 중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오늘 상단 부근까지 올라 한 3만 원 이상 그쯤 가격이 되면 절반 정도 매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12월 5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어요. 다우지수는 0.07% 하락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0.22% 상승, S&P 500은 0.11%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큰 움직임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일 분봉상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보였고 장 막판에 일부 매수세가 부각이 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쓸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제자 미국 증시가 큰 움직임이 어떤 거는 이제 FOMC를 앞두고 본격적인 관망 심리 그리고 약간의 경계 심리까지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은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공격적으로 반영하는 기조가 있기야 있었지만 일정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신중론이 고개를 좀 들고 있다 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용과 관련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던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확인이 되었어요. 그 전날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음에도 공식적인 지표가 아닌 민간 지표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무튼 그러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대비 하회를 하기도 했고 지난주 대비해서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의 지표들의 흐름을 보면은 고용시장의 둔화가 좀 확실해졌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본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좀 힘을 받는 게 맞기는 맞았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일전에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하기 힘들 거라는 여론이 굉장히 우세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지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달러화가 눌리는 부분이나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 인하론이 조금씩은 더 신뢰를 얻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었다 보니까 계절 조정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었다는 분석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다른 민간 지표가 어제 발표가 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공식 지표는 아니고 민간 지표입니다. 근데 그러한 민간 지표를 볼 때 11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한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라는 민간 지표가 확인되면서 더불어 가지고는 우리가 ADP를 볼 때 중소기업들의 해고가 조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고용시장의 부진이 아마 더욱 확실시 분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도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거의 확실시 부각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 한국 시간 기준 다음 주 목요일 FOMC가 발표될 예정인데 계속해서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보유하고 있는 ST팜이 어제 한 5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이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체 거래소에서도 좋지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 한 25%에서 26% 수익률 확인되다가 지금 한 21% 정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이 나온 이유라고 하면은 계약에 대한 정정 공시가 나왔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해서 원래 종료일이 2025년 12월 9월이었는데 그게 1년가량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계약이냐? 상업화용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에 대한 계약이고 기존 계약할 때 매출 대비해가지고 30%가 조금 넘는 863억가량의 꽤나 큰 규모의 계약이에요. 근데 선급금을 받은 것도 없는데 종료일이 밀렸다라는 내용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를 소폭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원래 이번 달 초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1년이 밀렸다고 하면 4분기 실적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큰 악재라고 해석이 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우리의 관점을 벗어나는 변수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다 던지자고 했겠지만 그럴 것까진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고 하락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하락이 딱 나온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우려 깊은 내용들이 리포트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나올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계약 공시가 렉비오 수주일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시장은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렉비오의 상황이 절대 지금 안 좋지가 않습니다. 그쪽은 상황이 매우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ST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2공장도 조기 가동을 하면서 가동률을 더 올리고 싶고 올리려면 올렸지 절대 떨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계약 공시가 1년 지연된 거라고 하면은 이건 추가 계약 공시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수주 잔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현재 양 기업 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밀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크게 악재로서 우리가 작용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단기적인 우려나 충격 물량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거는 약간은 낭설이긴 하지만 내년에 일단 수주 잔고를 다 바닥내기 전에 안정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캐파를 좀 그 추가 공급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앞서 나가는 거고, 하지만 정리해봐도 큰 악재라고 보긴 좀 애매하다. 만약에 이게 진짜 큰 악재였으면은 제가 오늘 다 전량 매도를 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호재다 악재다를 당장 분간을 짓기보다는 조금 지켜봐도 될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그래서 매도 물량도 사실상 크게 나왔다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대체거래소에서 물량이 나와봤자 한 20억 안쪽으로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은데 신경 쓸 매도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12월 5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0.03% 하락, 코스닥은 0.04% 상승, 양대 증시 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자, LS마린솔루션 흐름 괜찮습니다. 코스닥이 0.41% 하락, 낙폭을 계속 키워가는데 최근 흐름도 그랬지만 증시랑은 좀 상관없이 그 기조가 큰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 LS마린솔루션 만약에 오늘 이런 상단 부근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수급과 이슈를 보며 판단을 하기도 하겠지만 절반 정도는 매도 계획이 있습니다. 전량은 아니고 절반. 이건 방송 중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오늘 상단 부분까지 올라 한 3만 원 이상 그쯤 가격이 되면 절반 정도 매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증시가 좀 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FOMC에 대한 우려도 일부 좀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 안 눌리면은 보유 종목 위주의 흐름을 잘 보면 될 것이고, 눌리면 눌리는 대로 보면 될 것이고,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주 증시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있는 일정들 하나하나가 꽤나 무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FOMC겠죠. 이번 FOMC는 단순하게 12월 FOMC에 대한 내용, 파월 의장의 연설뿐만이 아니라 2026년에 대한 점도표가 함께 공개가 되다 보니까 2026 금리에 대한 전망이 두 눈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시장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한국이랑 총 8개인가 국가들에 있어가지고 AI 공급망 협정 관련 회의를 다음 주에 한번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국가별로 담당하는 부분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AI 인프라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 꽤나 있는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이거는 뭐 사실 주기적인 일정인데 제가 왜 이번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결국 리밸런싱이 되고 편입이 된다는 거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장세랑 분위기랑 이것저것 다 우리가 따져볼 부분들을 따져보면은 공매도의 온상이 될 종목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냐면 나와 있네.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어도 갖다가 붙이면서 올릴 수 있는 사실 거진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리밸런싱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잠깐만, 시장에 지금 굉장히 특이한 이슈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11% 급락하고 있거든요. 무튼 코스닥이 지금 1.36% 하락하는데 이거는 알테오젠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인 로봇이 눌리는 것도 한몫을 하기는 하겠지만 비교도 안 되게 알테오젠의 영향이 지금은 큰 것 같아요. 코스피도 0.49% 하락하고 있네요. 제약바이오가 안 빠질 수가 없겠네. ST팜도 다시 상승분 봤나. 알테오젠 하락 이후 할로자임 독일에서 알테오젠의 미국 고객사 머크의 키트루다 SC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에서 승리.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뭐 알테오젠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갈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떨어질 이유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떨어질 이유를 찾는 게. 임상에 대한 내용이 되었건 승인, 허가에 대한 내용이 되었건 제약바이오는 올라갈 이유가 많은 만큼 떨어질 이유도 사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락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무언가 특이사항이 있어도 낙폭이 제한적이긴 해요.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왜냐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부각이 되니까.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만 쳐도 이 정도 가격은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기업들은 하한가, 이하한가 이런 게 가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ST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집을 할 때 3차 매수가까지 제시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초록 발표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캐파가 커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었고 실적에 대해서 증빙이 충분히 가능한 모멘텀들이 있었다 보니까 저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급락이 나와도 살 수 있겠다고 느꼈던 종목인 거고 바이오는 그게 중요해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야 ST팜 낙폭 다 만회했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